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세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종부세 인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심지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까지 겨냥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어떤 세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경제 흐름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기대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빠른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됐다. 그리고 이어서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발언이 나오자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세금을 올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보유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보면 한국은 약 0.9%, 반면 미국은 2.7%, 캐나다는 2.6%,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1.9%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한국의 보유세는 아직 선진국보다 낮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세금 인상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입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다시 80%, 90% 수준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그대로여도 종부세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세금 카드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종부세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입니다. 현재 종부세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2채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겠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우려도 나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매물을 내놓을 것 같지만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입니다. 현재 정부는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입니다.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인정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가 보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년 동안 집을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에 집을 두고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해외 체류자, 그리고 장기간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입니다. 과거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만 4만 가구가 넘는 매입임대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정부는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 종료 시점을 정하고 그 전에 매각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만 올려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이미 거래세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 여기에 각종 중과세까지 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만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또는 매물 잠김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거래가 안 되면 가격도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시장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와 취득세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첫째, 종부세 부담 확대, 둘째, 다주택자 중과 대상 확대, 셋째,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넷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상당 부분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아니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게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래세부터 낮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대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